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의회임을 시작합니다. 최은재 의원, 임용노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많이 선거운동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많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다행입니다. 많이 만났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지난주 우리는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맞습니다. 일주일 사이 좀 어떻게 그 행보를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저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선 기간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만큼 시민분들께서 또 투표율로 그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또 보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매우 지금 이제 춤추는 것가 나갔고요. 네, 매우 신나게 저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선의 이 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을 봤을 때 내란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이런 계엄 세력을 심판하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선택한 이유는 이 계엄의 상황을 종식시키고 이 내란 세력을 강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이 국민의 의지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새로운 이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정부가 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네.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네. 하고 있고, 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제 추진을 시작했죠. 국민 추천제를 국민이 직접 일꾼을 뽑아서 추천하는 네. 그걸 시작을 했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예, 어제 하루 만에 지금 11,324건이 오. 신청이 됐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국민 주권, 국민이 중심인 그 국정 철학의 결정체 중 하나를 이번에 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굉장히 좋은 인물들, 또 우리가 몰랐던 좋은 분들이 많이 기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또 반대 의견을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지금 정가에서는 이걸 조직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데, 그걸 조직적으로 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우리가 신청을 하자 이렇게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신청한 분들만 거른다면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좋은 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로 좋은 분들이 많이 발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인 네. 만큼 결과도 좋게 잘 이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지금 광주 시민들의 열정이 결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표율이 정말 높았습니다. 83.9%를 기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84.8% 득표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선거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대단했고 또 애정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화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투표율과 득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는 항상 이 역사적인 기로에 있어서 이 선택을 하실 때 광주 시민들은 책임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투표장으로 다들 달려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투표 때만 광주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광주에 사실은 얻어지는 게 없다, 이 말씀이 또 반드시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 국정 과제에 광주 공약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약 관련해서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공약들도 있고, 지역 현안이 이제 달려있는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공약들을 저는 최우선 순위로 국정 과제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또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우리 임용노 의원님께서 그 안내를 해주셨던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에서도 저는 우리 광주의 인재들을 좀 확실하게 등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의 욕심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네. 우리 시민분들의 바람일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초기 100일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공약들을 여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텐데, 빠지면 안 되는 공약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약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을 꼽자면 그 100일 안에 해결해야 될 건 그 선거철에도 이야기했었던 대통령이 주도해서 그 관여를 해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 역시 지난번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건 10년과 20년 이렇게 먼 기간을 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민들께서 불안을 겪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이거였으니까 또 다른 걸 또 이야기해 보자면 그 중앙공원을 국가 도시공원화하자라는 것도 이번에 공약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중앙공원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시의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약들도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공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최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이명록 의원님께서 그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제외하고 또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 국정 과제 반영의 최우선 순위는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AI 주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광주시는 사실 이 국가 데이터 센터도 이미 조성이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AI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우리 광주의 그냥 전략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광주의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AI 이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의 미래가 저는 달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광주에서도 기술 인재들을 80만 명을 양산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는 계엄 상황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번 정부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가 이번에 명령을 저는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광주시의 시민들, 그리고 이 정신이 5.18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네. 예. 네, 또 이제 중앙공원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제가 오늘 그 우치공원의 현장 방문을 네. 다녀왔습니다.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시의 시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추억이 이제 깃든 곳인데, 사실 조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시면서 또 공약에 우치공원 활성화, 우치공원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수립하겠다는 것도 네. 후보 공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우리 우치공원에도 글로벌 테마파크가 설립이 돼서 우리 예. 광주 시민들의 이 뭔가 기억과 추억이 추억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시다 보니까 더 와닿는 공약들의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AI 시범도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광주의 미래만 달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미래 맞습니다. 공약이라고 봐도 되기 네,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광주시가 67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상수도 원격 검침기를 두고 문제를 지적을 하셨지 않아요? 네. 네, 이게 검침기의 40%가 설치하고 4년 안에 지금 고장이 났다는 먹통이 거잖아요. 됐습니다. 네, 이게 예.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시의회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결산 검사를 하는 회기를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의사일정을 치르면서 현장 방문을 다녀오는 길인데, 작년에 4억 1,300만 원을 들여서 2,000개의 검침기를 추가로, 원격 검침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네네. 이거 왜 한 푼도 안 썼습니까? 하니까 기존의 것과 그 기종이 변경돼 가지고 이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하나도 못 썼다. 네네네. 근데 왜 기존의 거 잘 쓰고 있었으면은 왜 바꾸냐 하고 물어보니까 67억을 들여서 2021년도에 33,000개 원격 검침기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13,000개, 40%가량이 먹통이 네.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 궁금한 예. 게 이게 그럼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구연한 8년이에요. 아, 그럼 8년보다 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증 기간이 2년이라서 지금 3년, 4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증 기간에 해당도 안 돼가지고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인 그럼 거죠. 왜 벌써 고장이 난 거죠?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 이걸 보면 시민들께서는 이거 과연 이 67억 누구의 주머니로 갔는가라고까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품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 사후 대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께서는 사실 크게 불편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지금 수전에 대한 검침이 몇으로 찍혀 있는지가 시민들께 직접 와닿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하게 부과되고 이런 일도 없긴 하지만 검침원분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검침원분들의 노고가 많고, 그리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다는 그런 신고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추세가 원격 검침기로 바꿔가고 있는데, 지금 고장난 것들은 다시 기계식 검침기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침원분들은 이제 추가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 효율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일단 시민들께 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한번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왜 생겼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지금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민 1인당 147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최은재 의원께서 지난해 지적했던 부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말 예산 심사 때 이제 내년이면 광주시 채무가 2조 돌파할 것이 걱정이 된다, 네. 우려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 시민 1인당 147만 원 이상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산 살림살이잖아요. 네. 살림살이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2조가 넘는 채무는요, 광주가 특광역시 중에 네. 최고 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제일 많다 이거잖아요. 네, 빚이 가장 많습니다. 네. 광주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공사라든지 뭐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줬지만 사실 네. 다른 광역시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거든요.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신규 사업들을 도입을 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해서 이제 제가 어제는 또 이제 예산 심사 때 기금 문제를 지적을 네. 했습니다. 광주시의 기금 지금 적립액이 1조 500억 원을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조성을 해놓는 것인데, 우리 광주시의 기금 성과 운용 평가를 보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이것도 전국 특광역시 중에 17개 시도 중에 16위라는 좀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성과 운용 평가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제 평가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금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편성률이 낮고 집행률도 낮을 경우에는 이 기금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조가 넘는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정작 사업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 기금의 이 목적을 좀 조례를 통해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목적들을 여러 개로 개정을 해놓으면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의 운용이 이렇게 저조한 반면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재난관리 기금 같은 이렇게 필수 네. 기금은 또 적립액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목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또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한 기금액이 적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적립을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래서 기금의 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는 운영을 해보자. 네. 네,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들여다봐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또 흘러서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도 네. 의원부터. 짧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확인한 67억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기금과 지방채에 대해서도 그렇고
광주시의 예산과 재정은 시민들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그 가계부를 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시민 여러분, 계엄 이후에 이번 대선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광주시에 빚을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반드시 보상, 응답 받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은지 의원, 이명노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